예, 안녕하세요. 종가지원입니다. 예, 오늘 질문이 있었던 게 있는데 뭐 까먹을 것 같아서 방송 남겨놓으려고 잠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대부분의 어떤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어떤 기준이 성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당황을 하죠. 당황. 예, 내가 매매했던 어떤 혹은 매수해서 들고 가는 어떤 놈이 어떤 뉴스가 나온다거나 어떤 공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시간에서 어떤 흐름이 나온다거나 할 때 내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이 없으면은 당황을 하게 되죠. 당황을 하게 되면은 감정적으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따라 붙거나 시간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은 상황에 따라서 매번 다른 어떤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매매죠. 예, 그래서 오늘 질문 나온 내용이 시간에서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질문 주신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하나 또 추가로 질문 있었던 게 메가MD가 원래 교육주 대장이었는데 최근에 오늘 아침에 제가 YBM넷 그리고 며칠 전에도 어제도 YBM넷을 다루면서 교육주 대장이니까 대장을 그 교육주를 할 것 같으면은 YBM넷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YBM넷이 대장 맞죠? 네, 대장 맞습니다. 이 대장이라는 거는 순차적으로 막 바뀌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바뀌기도 하고 대부분은 어떠한 이유가 발생이 돼서 보통은 바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어떤 놈이 대장이었는데 그 놈이 대장이 그 테마에 엮여 있는 어떤 재료가 소멸됐거나 아니면 그 종목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한번 탈락하고 나니까 추가로 이제 다른 애가 튀어나오면서 대장을 치는 경우죠. YBM넷은 최근 들어서 교육주가 움직일 때 계속 대장이었고 했기 때문에 YBM넷으로 하는 것이고 뭐 다른 어떤 테마를 하다가도 대장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그 교체된 대장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그 테마군을 매매할 것 같으면은 그 전에 얘가 원래 대장이었는데 지금 조금 처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시장이 그것은 판단해서 대장을 주어줍니다. 그래서 바뀌면은 바뀌었다라고 판단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오늘 질문은 아까 SK케미칼을 종배했는데 상한가를 가버렸다 이런 경험이 처음인데 어떻게 대응하느냐 라는 부분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거는 상한가 터치하고 꼬꾸라지면 정리하는 게 일반적인 기본 원칙이고 좀 더 보고 싶다면 절반 팔고 절반을 내일 보자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게 SK케미칼의 흐름이었죠. SK케미칼이 3%로 그 4시 10분에 스타트를 해서 4%, 6%, 7%, 9% 상한가 그 다음에 꺾이면서 6%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8%로 마감을 했는 놈입니다. 이런 경우에 MTS로 하게 되면 뭐 없지만 이 HTS에는 이 시간의 차트라는 게 있죠. 시간의 차트로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이거를 그냥 요 차트에 그려보면 돼요. 그려보면 되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될 내용은 시간의 상승은 10%죠. 네, 10%입니다. 시간의 상승률은 최대가 이제 10%입니다. 장중에는 상하한가가 30%지만 시간에는 10% 범위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내용들 중에 주가 상승의 최소 단위, 주가 하락의 최소 단위, 그러니까 방향을 정하는 최소 단위를 제가 3%라고 했죠. 3%. 예, 3%. 그래서 3% 범위가 움직여야 그게 움직인 거다. 3% 범위가 움직이지 않고 1, 2%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움직임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시간에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놈이 고점을 찍고 3% 이상을 내리게 되면 안 좋다라고 일단 봐야 됩니다. 어떤 놈이 하방으로 내려가다가 3% 이상 반등을 해주면은 이거 방향을 트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 그 개념을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상한가를 갖다가 꺾는 애는 무조건 안 좋아요. 무조건 저는 안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상한가를 갖다 꺾으면은 웬만해선 정리를 하는 관점을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중에도 마찬가지고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상한가 갖다 재상한가 가는 경우들 많죠. 예, 많아요. 내가 평단가가 밑에 있다라면은 상한가에서 깨면은 일부를 무조건 일단 매도 관점이기 때문에 일부는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은 물량은 항상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보유선을 잡고 올라가는 것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파느냐는 처음에 잘 모를 때는 30%, 30%, 40% 이렇게 하든 아니면 절반에서 두 번을 팔든
아니면 분할로 10%로 10번을 나눠도 어쨌든 어떠한 저항이 있는 곳에서는 분할로 무조건 던지라는 겁니다. 던지고 남은 물량을 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남은 물량을 어떻게 정하느냐라는 거는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은 얘를 조금 더 보고 싶으면은 원래 기존에는 30% 던지던 거를 20%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80% 물량만큼 얘를 더 보겠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저항이 오면은 던져야 돼요. 그래서 시간에서도 상승이 좋다가 꺾이게 되면은 정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3% 아까 말했던 그 3% 범위 내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를 정리하느냐는 이 종목이 가진 재료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다가 차트에 그림을 그려본다라고 했죠. SK케미칼 같은 경우 오늘 아까 상승했던 범위에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예,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게 분봉으로 본다라면 분봉이 이렇게 움직였다고요. 분봉이.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지금 윗구간에 이 옛날 말고는 저항 라인이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요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까 상승하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되면은 일부를 정리하고 나머지만 들고 가면서 내일 보면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되고 이런 거 말고 뭐 위에 이렇게 저항이 있는 애가 오늘 여기서 잡았는데 저항이 있는 애가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 딱 걸린다 거기를 부딪히고 내려왔다. 예, 그럼 여기를 못 뚫겠네 라고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서 움직이는 범위를 여기에 봉을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예, 여기에 봉을 그려보면은 시간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만약에 지금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갭 상승을 하고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살짝 내려왔죠. 예, 요 그림으로 일단 보고 요 앞선 구간에 어떠한 저항이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고 이 종목은 뭐 최고가에서 위에 거래됐기 때문에 내일 분봉상 판단하면 될 문제죠. 그래서 내일은 일단 이런 종목은 시가갭이 제일 중요하고 시가갭 범위에서 1, 2% 안에서 더 빼버리면은 안 좋다. 시가갭 기준으로 2% 이상 내려가면 안 좋다라고 보고 그 부위를 뭐 손절 라인으로 잡든 해서 매매 대응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대부분의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다. 이게 없으면은 아까 질문 주신 분처럼 당황을 하죠. 굉장히 내가 종가에 샀는데 시간에서 9%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당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어떠한 구간에서든 짜여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오버나잇을 할 경우에는 특히 종가 매수를 하고 날 경우에는 시간에서 크게 움직일 경우가 있으면 밑으로도 마찬가지고 밑으로도 3% 이상 빠지게 되면은 안 좋습니다. 그냥 끊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최종 6시 마감 가격은 시간에서 6시 3% 이상이 상승하거나 3% 이상이 하락할 경우에는 마감 가격이 그 3%보다 올라갈 경우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내려갈 경우엔 더 내려서 시가를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일 손절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밑으로 3% 이상 빠지게 되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 시간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장중에야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선을 긋고 보유선 잡아가면서 손절선 잡아가면서 대응하면 되는 거고 흐름상 시간에서 어떤 특별한 흐름 1, 2%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 3% 이상의 상방이든 하방이든 어떤 흐름이 나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하겠다. 3%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위로 나오게 되면 여기서 어떠한 저항이 있는지 보고 시간에서도 그 저항에 부딪히는지를 봐야 된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예전에 또 공시 다뤘던 내용들 혹은 뉴스 다뤘던 내용들 이런 거 내가 이런 공시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공시로 인해서 어떠한 흐름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것들이 명확해야 된다는 애매하게 팔까? 이거 팔아야 되나? 이거 사야 되나? 뭐 이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경험 쌓으면서 명확하게 자기 기준을 가져갈 수 있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저녁 식사 뭐 다 하셨을란가? 저는 지금 밥 준비하고 있는데 곧 밥 먹을 생각입니다. 또 내일 영상 금요일이죠. 내일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